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궁근종과 난임이라는 주제로 동아아산 건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궁근종 있으신 분 많으시죠? 본인이 자궁근종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앞둔 따님이 근종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또 친구, 지인분들 중에 근종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 강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궁근종과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한 자궁의 종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즉 생리를 하는 여성에서 약 35%에서 발견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종양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종이 왜 발생을 하는지, 연령이 증가하면서 즉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에 근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유전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가족분들 중에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유병률이 높습니다. 또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젠 같은 성호르몬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호르몬 중에서는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궁근종은 발달하고 성장하지만 또 프로게스토젠 또는 주변의 성장인자의 조절을 함께 받으면서 여러 인자에 의해서 근종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사실 병리적으로 보면 자궁의 근육세포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일으키게 되면서 혹을 만들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궁근종으로 산부인과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우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내과 가보면 이제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과의 청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부인과의 초음파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자궁은 안에 들어있는 복강 안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혹은 어떤 종류인지를 알려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담당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저렇게 까맣고 하얗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자궁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근종이 되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있는 종양 해서 근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자궁에 물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은 해 주시지만 물이 들어있는 혹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또 MRI를 또 찍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이 MRI는 특히 여러 개의 근종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근종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5개, 10개, 20개, 30개 정말 많이 근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근종들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 전체적인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자궁 내막 부분입니다. 즉 환자가 임신을 앞으로 하려고 할 때에도 그리고 임신을 안 한다고 해도 자궁 근종으로 인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자궁 내막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 내막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이 근종, 대부분은 초음파에서 보이는 근종처럼 보이는 종양은 자궁 근종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은 악성, 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초음파에서는 꼭 근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병리적으로 수술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악성, 즉 자궁 육종이라는 굉장히 악성 위험도가 높은 종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MRI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것이 바로 MRI로 자궁을 앞쪽에서, 옆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관계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또는 악성 위험도를 판별하기 전에 종종 MRI를 권유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이 크게 있고 거의 배꼽 근처까지 자라서 움푹 들어간 배꼽 바로 아래까지 자궁이 커져 있는 양상입니다. 원래는 자궁은 정상적이라면은 골반 안에, 즉 양쪽 골반뼈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점차 자라면 이렇게 크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양쪽에 커다란 근종이 자궁 바깥쪽으로 자라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다행히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가운데 자궁 내막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우연히 발견되는, 즉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자궁에 큰 혹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종이 여러 가지 그 위치, 여러 가지 크기, 그리고 다양한 그런 양상을 가지고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궁 근종이 가장 중요한 증상 유발 인자가 위치입니다. 그리고 위치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생리량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생리통이 발생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가장 많은 증상이 이렇게 생리량이 많아지고, 생리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출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빈혈이 생기고, 또 빈혈로 인해서 2차적인 증상, 두통이 있다든지 몸에 힘이 없다든지,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정말 심하게 빈혈이 있는 경우는 혈색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자궁 출혈을 동반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골반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임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근종이 커지면서 자궁 내강, 즉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궁 내막, 그 부분을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궁 내막에 근종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난임하고 특히 연관이 깊다고 되어 있고, 이 근종을 점막하 근종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임신의 가능성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근종이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게도 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 장기를 누르게 되면 그거에 따른 증상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즉 소변 주머니, 방광이 있겠고요. 자궁의 뒤쪽으로는 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으로 근종이 많이 커져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방광을 자꾸 누르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소변이 급하진 않은데 소변을 자꾸 봐야 되고 조금씩 자주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소변 나오는 그 길 일부를 막아서 소변을 볼 때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배뇨 곤란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거의 30개월 동안, 즉 2년이 넘도록 소변을 못 보셨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변 보는 길을 눌러가지고 소변을 전혀 못 봐서 관으로 소변을 계속 빼셔야 됐던 그런 환자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근종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수술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소변을 너무나 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특히 가장 흔한 종양이 자궁 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에 자궁 근종이 없는지 꼭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쪽에 있는 장을 압박을 하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불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저렇게 저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는 한꺼번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 건데 자궁의 내막, 그리고 자궁의 근층, 그리고 자궁의 바깥쪽,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근종이 주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호를 좀 매겼어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거 뭐 0번부터 2번, 그 다음에 자궁 근층에 있는 거 5번까지, 그 다음에 7번 뭐 이런 거 바깥쪽으로 자라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0번, 1번, 2번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궁 가장 안쪽으로 있는 이런 경우가 월경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라났다가 떨어져 나오는 것 자체가 생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에 근종이 있게 되면 그 근종 주변으로 혈관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출혈을 멈추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수축 자체가 근종이 꽉 막고 있을 때는 수축이 안 되면서 출혈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도 1cm만 되는데도 생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점막하 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성하고도 연관성이 가장 좀 많은 걸로 돼 있어서요. 다른 위치에 비해서 특히 점막하 근종은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병 내형, 즉 자궁벽 속에 있는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자꾸 안쪽으로, 즉 자궁 내막 쪽으로 자라나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생량이 또 많아지게 되겠고, 이런 병 내형이 가장 많게 되겠고요. 이게 점차 커지면서 자궁 내강을 변형시켜서 또 임신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궁의 바깥쪽으로 보통 자라나게 되는 그나마 가장 착한 형태의 근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이 자궁하고의 연결 부위가 간혹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꼬이게 되면 이게 급성으로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생리양이 많다라는 게 뭘까? 자궁근종이 갖고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생리양 과다인데, 그 생리양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퀴즈인지 죄송하지만 선물은 없지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리 때 나오는 피는 자궁에 고여있는 나쁜 피이다. OX. 생리가 많다는 거는 이 죽은 피가 많이 나와서 시원하게 느껴진다. 월경량이 많은 사람, 즉 생리량이 많은 사람은 자궁 안에 나쁜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거다. 생리량을 줄이면 자궁 안에 고인 피가 못 나와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생리량을 약을 써서 줄이면 이게 난소 기능이나 난소 기능 저하를 통해서 폐경이 빨리 오거나 이럴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이거는 환자분들께서 직접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신 그거를 그대로 제가 적은 건데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리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생리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자궁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라났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실핏줄들에서 출혈이 되는 양상, 바로 그게 생리거든요. 근데 그 출혈을 되는 혈액은 어디서 나오냐? 심장에서 돌던 피가 그대로, 심장에서 돌던 피가 자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 뿐이지 자궁 안에 고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서 혈관을 돌고 있는 피랑 똑같은 피, 절대 나쁜 피 아니고요. 간혹 혈액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나쁜 피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양이 적으면 색깔이 검을 수가 있고 급격하게 많은 양이 나왔을 때 선홍색
혈액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생리하는 여성분들이 빈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즉 철을 섭취를 못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 월경 과다로 인해서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생리량이 많을까 적을까? 의학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생리 주기당 80ml 이상의 혈액이 월경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월경 과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80ml 몇 ml인지 실제 아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걸 저렇게 80ml로 정의는 하지만 저희가 쉽게 알려면 생리가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즉 이틀째, 3일째 보통 많게 되는데 생리를 한두 시간마다 중형 패드 이상을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하루에 패드를 중형 패드 이상 5개 교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밤에도 패드를 여러 번 갈아야 된다든지, 오버나이트를 항상 써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생리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리량이 많은데도 철결핍성 빈혈로 철분제를 계속 드시고 계시면서도 나는 생리량이 많은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건강 강좌를 들으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이 빈혈이 있을 때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생리량이 많아서이다. 그럴 때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자궁 근종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자궁 성근증이 있는지, 또한 자궁벽이나 이런 쪽이 문제가 아니라 자궁 내막에 증식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자궁 내막 질환이 있을 때도 갑자기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자궁 내막에 저렇게 증식증이나 암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는 가임기 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월경 과다라는 거는 자궁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자궁 안에 고인 피는 하나도 없다가 생리할 때 심장을 돌던 피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빈혈약만 복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철분제만 복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딱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계속 생리량이 많은데 철분제만 계속 드셨을 때는 빈혈 수치가 금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투여하지만 월경량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경량을 줄이는 방법은 꼭 수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경량을 줄이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을 가시면 이렇게 보통 저희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해열제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효과가 같이 있고, 또 지혈제, 특히 생리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트라넥사민산, 그다음에 복합경구 피임약, 이것도 생리량, 통증을 줄이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저희 산부인과 내분비 파트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또 생리가 너무 많을 때 급격하게 완전히 생리를 줄여야 될 때는 주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사 또는 3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통해서 완전히 생리를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피임도 하면서 생리량을 많이 줄이고 생리통도 줄이는 루프 형태, 즉 약이 들어간 루프 형태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량이 많아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위치가 점막하 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궁 내막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라나고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인데, 저희가 착상하는 부분도, 즉 아기가, 배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잘 해야지 이제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막하 근종이 있으면서 계속 출혈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임신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유산율도 거의 3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하 근종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저렇게 0번, 1번, 2번 이런 경우는 이게 증상을 또 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렇게 자궁 내시경
우리가 위내시경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위내시경처럼 자궁 안에를 보는 자궁 내시경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흉터도 전혀 없고 많은 경우에서 당일 오셔서 당일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되거든요. 또 약간 출혈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자궁 내시경 검사와 치료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생리양을 확 줄여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를 그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초음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궁 초음파 사진인데요. 여기 하얗게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자궁 내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까만 게 보이죠? 요게 바로 이렇게 근종이 자궁 내막으로 자라난 그런 타입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자궁 내막 여기에 착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근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출혈을 유발하고 그래서 자궁 내시경 아까 전에 위내시경처럼 자궁 안에 쏙 보는 건데 이렇게 혹이 자라나 있고 거기 안에 막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들이 많이 증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경은 꼭 마취를 해서만 하지는 않고요. 요새는 마취 없이 거의 한 5분 이내에 요 내시경을 볼 수 있는 유연형 자궁 내시경이 있는데요. 그걸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오셨던 분인데 임신을 하셔야 되는데 생리양이 많고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이렇게 근종이 있는데 마치 꼭 자궁벽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봤더니 이렇게 생리하고 착상하는 그 내강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조심조심해서 내막 손상 없이 수술을 해드렸던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마치 처음에 보셨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마치 병내형 근종 같아 보이지만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봤더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동그란 요 구멍이 뭐냐면 나팔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배아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착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점막하 근종은 특히 자궁경이라는 그런 검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자궁 근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나? 이 자궁 근종이 정말 커져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좀 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많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 자궁이라는 그 기관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커질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MRI 사진이 되는데요. 정말 여러 개의 근종이 있었던 경우였고 여기가 배꼽이거든요. 환자분의 배꼽이고 여기가 허리가 되겠죠. 허리뼈, 척추뼈가 되는데 여기까지 다 이제 근종 때문에 자궁이 커졌고 보통 정상적으로는 자궁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제가 해드리는 누워 계시는데 그 마취과 선생님이 혹시 임신 제왕절개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봤더니 이렇게 이분이 38살이셨었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굉장히 많고 원래 생리양이 많아서 그냥 원래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병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미혼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산부인과를 잘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혼 여성이건 기혼 여성이건 상관없이 자궁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진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새도 계속 있죠. 이게 근종이 MRI에서는 한 13개 보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수술 들어가 봤더니 18개 근종이 있었고요. 뭐 30개 이상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발성 거대 근종 너무 여러 개고 너무 큰데 이게 수술이 가능한가? 그러면 다 자궁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궁을 다 절제하는 걸 자궁 적출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궁을 드러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궁을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근종만 제거를 할 것인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럼 그 수술을 개복을 해서 즉
배를 이렇게 세로 또는 가로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복강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로봇 복강경이라고 해서 로봇 수술로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신을 하실 분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실 분이라면 절대 자궁 적출술을 하면 임신의 기회 자체가 없게 되는 거니까 가능한 자궁 근종 절제술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자궁 근종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임신을 본인은 전혀 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자궁 근종 절제술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근종은 아까 보셨다시피 주변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 있잖아요. 그래서 근종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출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을 계획하신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항상 외래에서 미리 철분제를 잘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리량을 줄이고 철분제를 드시고 해서 수술하기 전에 빈혈 수치 자체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수혈할 가능성도 많이 적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 적출술보다는 근종 절제술이 출혈량이 더 많을 수 있다. 대부분 많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무래도 흉터가 적은 게 좋은데 흉터만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 흉터도 적으면서 안에 자궁의 근종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또 그 자리를, 근종이 있었던 자리를 튼튼하게 여러 층으로 봉합을 해서 임신을 해도, 임신해서 아이가 커지고 양수가 있고 이렇게 점점 자궁이 커졌을 때 자궁벽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봉합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렇게 여러 대의 최신 기종의 로봇 수술 기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특히 그 미혼 여성,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해야 되는 여성, 그리고 작은 흉터를 선호하는 경우에 선별해서 저희가 배꼽구멍 하나로 또 그 근종들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이분은 사실 외국에서 일부러 이 혹 수술 때문에 오신 분이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배꼽이 여기서 어디 있냐면 여기거든요. 배꼽이 여기고, 여기 이제 심장과 폐가 있는, 그래서 호흡 곤란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보면,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근종들이 있고, 이렇게 잘게 저희가 자궁 구멍을 통해서 잘라내서 이 혹을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5cm 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많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에 가셔서 초음파로 검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근종이 이미 있으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빨리 크는지, 아니면 다른 나쁜 소견은 없는지, 증상은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꼽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컸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큰 근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근종과 비슷한데 약간 저기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궁 성근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생리통이라는 거는 원래 없었는데 생리통이 점점 심해진다, 아니면 없던 생리통이 생긴다라면 그거는 혹시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자궁 성근증이라는 것도 근종과 더불어서 꼭 감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생리통과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2차 원발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을 나누는데,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생리통, 즉 원인 질환 때문에 생리통이 유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인 질환이 없는 그냥 원발성 생리통인 경우는 내가 있는 이 생리통이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보시려면 문제가 없는, 즉 1차성 원발성 생리통의 원인이라고 그런 양상은
생리하기 직전 또는 생리가 시작하면서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보통 한 2, 3일 이내에 끝나고 생리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게 보통인데 문제가 있는 생리통은 생리하기 전부터 아프고 생리가 끝나도 아프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근종이나 성근증, 자궁내막증 같은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자궁성근증이란 그럼 뭐냐? 근종하고 비슷하지만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자궁이 전체적으로 혹처럼 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근종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근종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자궁이 커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초음파로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혹으로 변했기 때문에 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생리양이 많아지고 생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 또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렇게 자궁이 보면 여기가 가운데여야 되는데 한쪽 벽에 비해서 반대쪽 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그리고 자궁이 동그랗게 공처럼 단단해져 있는 그런 양상이 초음파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난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물론 난임은 단순히 근종과 성근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난임의 퍼센트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거의 5쌍 중에 1쌍 정도 부부에서 난임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원인 불명인 경우도 그러니까 10에서 15%는 있기 때문에 항상 부부가 같이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원인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원인으로는 난소에서 배란이 잘 안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궁 쪽에 원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남성의 원인에서는 이제 정자가 형성이 잘 안 된다든지 형성이 돼도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운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치료는 일단은 가장 손쉽게는 초음파를 보면서 난포가 배란이 될 때 그 날짜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갖고 거기서 임신을 시도할 수도 있겠고요. 이때 조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는 한 달에 원래는 하나가 나오지만 여러 개를 나오게 해서 찬스를 높여주는 과배란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과배란 유도를 해서 찬스를 높인 다음에 이거를 인공수정, 즉 자궁 안에다가 정자를 농축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 인공수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아예 난자를 뽑고 정자도 뽑아서 그거를 밖에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이 확실하게 되면 그 배아를 자궁 안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그게 바로 체외수정 시술, 시험관 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율은 아무래도 체외수정 수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 자연법의 순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체외수정 과정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자궁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궁 옆에 이제 난소가 있는데 그 난소에서 약을 주사를 통해서 쓰게 되면 또는 먹는 약을 통해서 쓰게 되면 여러 개의 난자를 발달시킬 수가 있고 그럼 그거를 이제 주사침을 통해서 난자를 뽑아서 그거를 수정시켜서 수정이 확인되면 자궁 안에다가 다시 배아를 이식해주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란이 잘 안 되면 즉 배란이 잘 안 되는 경우 생리를 잘 안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희발월경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8번 이상 생리를 안 하게 되면 희발월경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진단이 굉장히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건강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낭난소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배란이 돼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란될 것이 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의 다낭, 낭이 여러 개다 해가지고 초음파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난포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요새 기준으로는 한쪽 난소에 20개 이상의 그 난포가 보였을 때
거를 초음파상에서 이제 다낭난소라고 보는데요. 이거 외에도 안드로겐, 우리 몸의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이 높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도 있지만,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 혈증, 그런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 정도 체크될 정도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생리를 잘 안 하는 경우에 혹시 다낭난소 증후군이 아닌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이유는 만약에 그냥 나는 원래 생리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 그냥 뭐 몇 개월, 3, 4개월에 한 번씩 해.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젊은 나이인데도 자궁 내막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궁 내막암이 젊은 여성에서 생겼다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다낭난소 증후군이고,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막 홍보도 하는데요. 가임기 여성의 10%까지 되고, 이 다낭난소 증후군 50%, 반수는 진단이 안 되고, 또 이 반수는 40세 이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내당능 장애로 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의료비가 이걸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 가장 중요한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꼭 휘발혈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난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려면 이 다낭난소 증후군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건강상의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절하면, 즉 생리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만 유도를 해주면 자궁내막암이 걸릴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산부인과를 좀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주제는 관리하시면 다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근종도 그렇고 난임, 그리고 다낭난소 증후군도 그렇고 빠르게 진단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